안녕하세요. 키움증권 WM 부문 안석훈 부장입니다. 2025년 6월 5일 목요일 기준 안석훈의 뉴욕 증시 브리핑, 대한민국 대표 미국 주식 투자 정보 플랫폼 채널K 글로벌에서 전해드립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트럼프와 머스크의 정면 충돌이 시장에 휘몰아치면서 크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테슬라는 오늘 하루 시가총액이 1,520억 달러 증발하는 등 큰 변동성을 나타냈죠. 채널K 패밀리 현충일 연휴 라인업 전해드리겠습니다. 6월 5일 목요일 오후 8시 펭수의 학교가자 시즌3 드디어 펭수와 똘비가 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갑자기 라고 하긴 그렇지만 상당히 난이도가 높아진 수업 어떻게 따라가는지 살펴봐 주시고요. 오늘 오후에는 트렌드 코드 제24회 다이어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위고비에 대한 이야기가 또 많이 나올 텐데요. 관련해서 지난주 미국 주식 트렌드 인사이드와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채널K는 어제와 오늘 컨텐츠 전해드리고요. 더불어서 오늘 오후 6시 키움 영웅전 채널에는 포머의 HTS 로그인 시즌2 제6화 나만의 관심 종목 만들기가 공개됩니다. 그리고 6월 8일 일요일에는 스튜디오 키움에서 용금술사 제10화 150만원 돌려받는 법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주요지수 확인하죠.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0.25% 하락했습니다. 나스닥이 0.83% 하락했고요. S&P 500 0.53% 하락 마감했습니다. 중소형주식 러셀 2000도 0.05% 약보합세로 마감을 하면서 다우와 러셀 2000은 이틀째 하락했고요. 나스닥과 S&P 500은 4일 만에 반락하는 양상 나타냈습니다. 오늘 변동폭은 나스닥이 2%로 매우 크게 나타났고요. S&P 500이 1.33%, 다우가 0.92%를 기록했습니다. 러셀 2000의 변동폭은 1.12% 기록한 가운데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0.45% 하락하면서 4일 만에 반락했고요. 변동폭은 2.65%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장전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일단 유럽 중앙은행의 정책금리를 25bp 하향 조정하면서 7회 연속 인하했고요. 하지만 다음 회에서는 금리 인하를 중단할 어떤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지표는 대부분 부진했습니다. 5월 챌린저 고용 부문이 전월치를 하회했고요. 주간 신규 실업상 청건수도 24만 7천 건으로 3주째 증가하면서 예상치와 전주치를 하회했죠. 고용이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중국 언론이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의 통화 사실을 보도한 이후 트럼프 대통령도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관련한 내용을 이야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에 장전의 약세 흐름이 강세로 전환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이후에 상승 출발했지만 바로 하락 전환했고요. 다시 반등하는 등 변동성을 키웠습니다만 사실 오전 시장에는 트럼프와 머스크 이슈보다는 트럼프와 시진핑의 동상이몽 통화는 했지만 서로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끄는 게 아닌가 싶어요. 상승세가 크게 제한이 되었기 때문이죠. 이러한 가운데 머스크와 트럼프가 서로를 비난하는 발언을 이어가면서 오후 들어 테슬라가 급락, 전반적으로 증시는 하락하는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정말 전입 가격인데요. 그동안 쌓아놨던 좋지 않은 이야기들을 모두 토해내는 듯한 양상입니다. 장마감 이후에도 이러한 이야기, 발언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연휴 기간에 잘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어찌 보면 국내 시장이 쉬어가는 게 다행이다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달러화와 금은 하락했고요. 국채금리와 유가는 상승했습니다. 오늘 비트코인이 상당폭 하락했습니다. 3.8% 가까이 하락하면서 10만 1000달러 선까지 내려왔고요. 오늘 주요 지수가 하락하면서 상승한 종목은 다우 10개, 나스닥 100은 43개, S&P 500은 189개로 제한되었습니다. 섹터의 경우도 한 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0.06% 강보합 마감한 것이 유일하고요. 부동산과 헬스케어가 가장 적게 하락했습니다. 경기 소비재와 필수 소비재가 1% 넘게 하락하면서 매우 부진한 모습 보였고요.
소재도 0.57% 하락하는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빅7 동향 살펴보면 CNBC가 제공하는 매그니피선트 7 인덱스 2.64% 하락한 324.18을 기록했는데요. 테슬라의 하락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여집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알파벳이 상승한 가운데 메타 플랫폼스, 애플, 엔비디아, 테슬라가 각각 하락했고요. 테슬라는 14.26% 급락하면서 시가총액 1,520억 달러가 하루 사이에 날아갔습니다. 기업별로 간단하게 이슈 전해드리면 마이크로소프트 오늘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6일째 강세 흐름 보였고요. 애플의 경우는 JP모건이 외부 링크를 통한 결제 허용이 실적에 큰 타격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모건스탠리는 투자 의견 비중 확대를 유지했고요. 엔비디아는 나이와 증권이 오늘 11일 진행될 예정인 GTC 파리 컨퍼런스를 주목하면서 시장 수익률 상에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115달러에서 165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180달러, 그리고 섹터 내 탑픽을 유지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상승 출발했지만 테슬라가 급락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더해지자 하락 전환하면서 마감했습니다. 4일 만에 하락했고요. 반도체 업종이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아마존은 UBS가 탑 아이디어 종목으로 선정했고요. 테슬라 이야기를 조금 더 해드리면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적인 비난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김지영 캐스터와 함께 이슈픽에서 계속 전해드렸는데요. 머스크가 감세 법안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면서 트럼프는 머스크에 대한 어떠한 비난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쌍방간의 비난과 비판이 매우 크게 격렬하게 나타났는데요. 머스크는 감세 법안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 정도의 표현이 아니고 그 이상의 표현을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우리 좋은 관계였는데, 머스크와 좋은 관계였는데 더 이상은 그러지 못할 것 같다. 이러한 이야기도 했고요. 감세 법안 안에 전기자동차 감세가 포함되지 않은 것이 머스크에게 불만 요인이 되지 않았나, 이런 트럼프의 분석도 있었습니다만 머스크는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또 했었고요. 이렇게 감정적인 싸움으로 시다르면서 머스크는 트럼프가 앱스타인 파일, 그러니까 작년, 지작년에 계속 회자됐던 얘기인데요. 미성년자 인신매매와 성매매 명단에 트럼프가 포함되어 있고 해당 내용이 그래서 공개되지 않았다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머스크에 대해서 미쳤다고 표현을 했고요. 관련해서 내용 계속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두 사람 간의 브로맨스는 이제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트럼프가 테슬라 및 머스크와 관련된 사업에 대한 어떤 지원을 모두 끊겠다고 표현한 것이 이후에 또 오늘 급락 이후 향후에도 주가 하락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마감 이후에도 1% 넘게 하락하는 양상 보이고 있습니다. 빅7 시가총액 현황 살펴보면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가 또 자리 바꿈을 했습니다. 3조 4천억 달러대 시가총액 기록하고 있고요. 애플은 3조 달러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아마존과 알파벳이 2조 달러대, 메타 플랫폼스가 1조 7천억 달러대, 그리고 브로드컴이 1조 2천억 달러대의 시가총액 기록 중이고요. S&P 500 히트맵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붉은 빛이 좀 많은 편입니다만 그 중에서 소프트웨어 업종은 상대적으로 강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더불어서 금융 섹터도 좀 좋지 않은 흐름 보였고요. 헬스케어 섹터에서는 의료장비 업체들의 주가가 반등하는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에서는 아무래도 이렇게 불확실성이 커질 때는 경기 방어주 성격, 특히 가격 변동성이 적다고 해야 되겠죠. 가격 탄력성이 좀 낮은 통신 업체들의 주가 상승 흐름이 보였고요. 넷플릭스는 오늘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S&P 500 중에 상위 5개 종목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할인 자파점 체인 업체 달러트리가 오늘 9% 크게 상승했습니다. JP모건이
동사의 실적 성장세가 주가 상승의 밑거름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면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비중 확대, 목표 주가를 72달러에서 111달러로 각각 상향 조정한 때문이고요. 지난 금요일 부진한 가이던스 제시하면서 14.61% 급락 후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의료장비 업체인 쿠퍼 5.58%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CT가 크루즈 업종의 업황 기대를 전망하면서 업황이 나아질 것을 기대하면서 투자액의 매수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25달러로 상향 조정한 노르웨이지안 크루즈라인 홀딩스 5.16% 상승했고요. 제퍼리스가 투자 의견 보유를 유지한 가운데 트랙터 서플라이가 오늘 4.28% 상승했고 의료기기 업체인 웨스트 파마슈티컬 서비스도 오늘 매수세 유입되면서 3.38%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하위 5개 종목 하나 살펴보죠. 양주 업체인 브라운 포먼이 오늘 17.92%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잭 다니엘 위스키로 유명한 회사죠. 오늘 52주 신저가를 경신했는데요. 장 시작 전에 2025 회계년도 4분기 실적 발표했습니다. 매출이 8억 9,400만 달러, EPS가 0.31달러 기록하면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7.26% 감소했고요. EPS는 55.3% 급감하면서 모두 예상치 하회했습니다. 소비자의 지출 둔화 그리고 주요 시장에서의 판매 둔화가 실적 부진의 주요 원인이고요. 관세와 재량 지출 감소로 인해서 이후 실적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는 양상입니다. 그리고 트럼프와 머스크의 정면 충돌로 인해서 테슬라는 14%대 하락했고요. 한때 16% 넘는 급락세 나타냈습니다. 덕분에 트럼프와 시진핑 간의 통화했다는 사실이 일부 호재가 되었는데 희석이 되고 말았고요. 자, 그리고 짐 크레이머의 밸류에이션 지적과 함께 트럼프 행정부 데이터 통합 프로젝트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펠런티어 테크놀로지스에 대해서 공화당 일부 의원들이 비판이 나오면서 오늘 펠런티어 테크놀로지스 7.77% 크게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업종의 차익 매물 출회 속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7.61% 하락했고요. 오늘 비트코인 하락 그리고 로빈후드 마켓츠의 S&P 500 편입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코인베이스 글로벌 4.61%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슈 종목 계속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프록터앤갬블 생활용품 업체 1.9% 하락했습니다. 구조조정을 발표한 때문인데요. 도이치뱅크 컨퍼런스에서 침체된 소비자 심리와 관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2년간 비제조업 인력의 15%에 해당하는 7,000명을 감원한다는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더불어서 일부 국가에서는 부진한 브랜드의 철수 계획도 포함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해외 티슈 사업 부문을 브라질 제지 대기업인 수자노에 매각한다고 발표한 킴벌리 클라크 2.26% 하락했고요. 수자노는 7%대 강세 마감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공모가 31달러로 상장한 스테이블 코인 USDC 발행업체 서클 인터넷 그룹 오늘 무려 168% 폭등한 83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후 흐름 살펴보시고요. 실적과 가이던스 호조와 부진 속에 빅데이터 저장 관리 업체의 몽고DB가 오늘 12.84% 급등했습니다. 전일 장마감 이후에 실적을 공개했죠. 2026 회계년도 1분기 실적 발표했는데 매출이 5억 4,900만 달러, EPS가 1달러 기록했습니다.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1.9% 증가했고요. EPS는 무려 96% 증가하면서 모두 예상치 상회했습니다. 연간 가이던스가 연간 가이던스를 상향하면서 예상치를 상회하자 오늘 주가가 급등했고요. 긍정적인 실적과 가이던스 제시한 역시 할인 자파 체인점 업체죠. 파이브빌로우 5.59% 상승했고요. 위성 기반 지리정보 업체인 플래닛랩스 지난 분기에 실적 부진에 주가가 급락했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은 무려 49% 넘게 폭등하면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패션 브랜드 업체 PVH 오늘 17.96% 급락했습니다. 켈빈 클라인 그리고 타미로 유명한 의류 업체죠. 역시 실적 발표 결과 매출이 19억 8천만 달러, EPS가 2.3달러 기록하면서
매출은 1.6%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고요. EPS는 6.1% 감소하면서 모두 예상치 상회했습니다만 관세 불확실성에 따른 EPS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하면서 주가가 급락세 보였습니다. 이와 함께 엇갈린 실적과 부실한 가이던스를 제시한 네트워크 장비 업체인 시에나가 12.92% 크게 하락했고요. 전기자동차 충전 네트워크 업체 차지포인트 홀딩스도 22%대의 급락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ETF 전해드리죠. 글로벌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 EWY 이번 주 내내 강세 흐름 보이고 있죠. 2.16% 상승 마감했습니다. 주요 산업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소셜미디어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 SOCL이 0.52% 상승했고요. 상품 생산기업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은체관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 SIL이 연일 강세 흐름 나타냈습니다. 4%대 급등했고요. 최근 5일 동안 13.76%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 저녁 K글로벌에서 전해드립니다. 안석훈의 뉴욕 증시 브리핑 조태구와의 부탁드리고요. 현충일 연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3일간 편안하고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모레 아침에도 뉴욕 증시 소식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